안녕하세요. 지금 퀴즈를 풀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건축물 모델링을 마저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모델링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기는 했지만, 저희가 굳이 모델링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수업 시간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건축을 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들은 다 알려드렸고, 다만 그걸 제가 시연하는 과정의 중간에서 멈췄던 건데, 그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단계의 기능을 알려드리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것은 자신이 완성한 모델링에 색깔 혹은 재질감을 넣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미리 색깔과 재질감을 간단하게 넣어 봤는데요. 먼저 유리 재질감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라고 생각할 부분에 이제 색을 넣었는데 색이 조금 촌스럽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좀 촌스러워요. 근데 그냥 임의로 넣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아무 재질도 안 넣은 램버트 상태에 있는 메쉬를 선택을 해줄게요. 만약에 유리를 모델링을 하셨으면 유리에 해당하는 개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1로 아이솔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유리에 해당하는 메쉬가 저는 하나의 컴바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얘를 세퍼레이트를 해서 원래는 이런 상태겠죠. 이렇게 각각의 이 친구들을 하나의 메쉬로 시프트 우클릭 컴바인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세퍼레이트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 친구들을 이렇게 그룹화를 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여러 메쉬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유리 재질을 가진 아이들만 시프트 클릭을 통해서 복수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여기에 네이밍을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하나의 메쉬로 컴바인 하는 것도 물론 방법입니다. 윈도우.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하나의 이제 윈도우라는 재질을 부여하고 싶은 개체를 선택하시고 우클릭, 그 다음에 Assign New Material을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야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쉐이더가 있습니다. 쉐이더는 뭐냐면 재질을 넣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쉐이더들만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렌더링이라는 것을 배우시다 보면은 렌더러라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또 다양한데, 각각의 렌더러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 전용 쉐이더들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사람 피부를 표현하기 좋은 쉐이더, 혹은 딱딱한 쇳덩어리를 표현하기 좋은 쉐이더,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건축물을 표현하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쉐이더가 사용하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램버트나 혹은 퐁을 쓸 건데, 유리다 보니까 좀 반짝반짝한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퐁을 선택해서 컬러는 왼쪽으로 쭉 당겨서 0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여기서 트랜스퍼런시를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명도가 활성화가 되면서 유리의 재질을 띠게 됩니다. 이 상태로 보시면 안이 보이는 유리 재질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퐁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가 맺혀서 유리처럼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보면 쉐이더를 이제 컨트롤하는 옵션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쉐이더를 컨트롤하는 건데 여기서 컬러도 조절할 수 있고 트랜스퍼런시는 이제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런시를 흰색,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깝게 보내주면은 투명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을 룩댓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0과 1로 파라미터 값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트랜스퍼런시를 투명도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퍼런시가 검은색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0을 뜻합니다. 숫자 0을 뜻하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 0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까워질수록 흰색이 되는데 이건 숫자 1을 뜻합니다. 그래서 0과 1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스위치를 껐다 켰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은 오프, 1은 스위치 온 이라고 생각하셔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싶은지 1에 완전히 적용하고 싶으면 1에 가까이 놓은 거고 적당히 적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0.5와 1 사이 뭐 0.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근데 완전히 적용하고 싶지 않다 완전히 불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퍼런시를 0 검은색에 가깝게 두면 됩니다. 이 검은색은 0이고 흰색은 1이라는 개념이 CG 전반에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를 선택해서 유리 재질감을 넣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색감을 넣는 걸 해볼 텐데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앞서서 UV를 피는 것을 알려드려야 해요. UV는 뭐냐면 이 두 친구를 잠깐 하이드하고 자, 저희가 예전에 주사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주사위가 하나 있습니다. 큐브죠. 큐브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어디는 흰색 빨간색 점 하나 어디는 빨간색 점 두 개 이런 식으로 주사위에 매핑을 넣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 UV라는 탭에 가셔서 UV 에디터를 들어가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지금 원모니터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 조금 불편할 텐데 제가 창을 조금 컨트롤 해볼게요. 한꺼번에 보기 좋게. 네. 자, 이게 UV예요. UV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아마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큐브나 뭐 실린더, 원기둥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들에는 각각 전개도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입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전개도가 필요하고 이 친구를 접어서 뭐 딱풀로 붙이면 입체 도형이 되는 거 아마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한번 해보셨던 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UV란 전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UV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만 저희가 모델링 할 것들은 복잡한 형태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지금 UV가 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UV는 전개도라고 그랬으니까 전개도가 펴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개도가 왜 필요하냐면 다시 큐브로 돌아가서
이 큐브는 주사위를 표현하고 싶은 용도로 모델링 한 건데 각각의 면, 육면체니까 이 면이 6개겠죠? 각각의 면에 눈금 하나, 눈금 둘, 눈금 3개를 그려놓은 텍스처링 맵을 저희가 따로 만들 건데 그 맵을 이 전개도에 입혀주면 이 3D 모델링으로 구현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 전개도에 입혀진 텍스처 맵을 인식해서 구현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애트리뷰트 에디터에서 컬러 가셔서 체크박스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또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서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파일을 눌러서 불러올 맵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저는 스카이블루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 텐데요. 그러면 이 친구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쉐이더 모드였다가 이 텍스처 모드를 키게 되면은 불러온 맵에 의해서 하늘색이 표현이 됩니다.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를 컬러에서 컬러를 끊어줄게요. 우클릭해서 브레이크 커넥션을 한 다음에 다시 체크박스를 누르고 이번엔 파일이 아니라 체커를 눌러볼게요. 체커를 눌러보고 자, 이때 UV 화면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큐브의 전개도는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테트리스 같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체커라는 텍스처를 임의로 넣은 상태여서 지금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런 식으로 체커가 적용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UV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체커 맵이 있죠. 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맵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걸 또 한번 넣어볼까요? 브레이크 커넥션 하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레더라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마야는 모델링 툴이고 렌더러 툴은 아니기 때문에 모델링 화면에서의 보여주는 해상도는 그리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래도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셀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그럼 좀 작아지고 다시 크게.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셀 사이즈를 키워도 보고 작게도 보고 여기 위에 썸네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모델링한 3D 데이터에 색을 입히고 재질감을 입히기 위해서는 UV, 전개도를 펴줘야 됩니다. 이 전개도를 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런 기본 도형은 기본적으로 좀 펴져서 나옵니다. 다만 제가 UV를 피고 언폴드라고 해서 UV를 핀다는 걸 언폴드 한다고 하거든요. 폴드는 접다고 언폴드는 펼치다니까 저희는 언폴드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폴드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절로 펴져 있는, 기본적으로 펴져 있는 것을 일부러 저희가 합칠 거고 어떻게 펼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UV 탭에 가시면 여기 Cut and Sew UV 툴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쉘프바에 미리 꺼내놓은 툴인데요.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느질과 실로서 이 아이콘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입체가 아니라 2D로 쫙 펴진 옷감 천에 도면을 그리고 그걸 잘라서 이어붙이면서 3D적인 이제 입체감이 띈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형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툴을 클릭을 해서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혹은 한 군데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동그랗게 자르고 싶으시면은 하나 누르시고 Shift 더블 클릭, 이렇게 두 개만, 혹은 전체를 다 자르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잘리시는 게 보이시나요? 자, 윗뚜껑만 잘랐고 아랫뚜껑과 옆면은 자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개체에 UV에 갖다 대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퍼스펙티브에서도 마찬가지로 버텍스 모드냐, 엣지 모드냐, 페이스 모드냐, 혹은 UV에서 UV를 선택할 거냐, UV 셀을 선택할 거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UV 셀을 선택해서 잘라진 윗뚜껑과 잘라지지 않은 아랫뚜껑과 옆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UV 창에서는 UV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UV 창에서 선택한 이 페이스를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이거의 유용함은 조금 이따가 복잡한 형태에서 UV를 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Sew and Cut 바느질 툴로 윗뚜껑만 자른 상태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UV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언폴드에서 언폴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혹은 우클릭, Shift 우클릭, 언폴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이렇게 합니다. 네. 실물을 할 때는 일일이 툴을 찾아서 하는 거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면 우클릭, Shift 우클릭, 언폴드인데 이거를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냥 Shift 누르고 우클릭하고 왼쪽으로 쭉 당겨버리면 언폴드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잘려지지 않은 적합하게 필 수 있도록 재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언폴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건지 안 잘못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 UV 에디터 창에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거를 눌러주시면, 자, 먼저 자른 윗뚜껑의 UV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 미처 자르지 않은 UV를 억지로 언폴드 했을 때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UV는 어떤 걸 뜻하냐면 실제 크기보다 더 넓게 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고, 빨간색은 그럼 무엇을 뜻하냐? 실제 면적보다 너무 좁게 UV가 펴졌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V는 잘못 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ew and Cut 바느질 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UV를 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더블 클릭으로 순식간에 펴졌고, 이 친구는 다시 여기서 언폴드. 네. 한 가지 이상하죠. 옆면이 도넛처럼 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적합한 UV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엣지 모드로 가서 이 엣지와 이 엣지의 길이는 실제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UV상에서는 자르지 않고 억지로 피다 보니까 도넛 형태가 되어버렸고, 이 엣지와 이 엣지가 UV상에서 길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텍스처링을 해서 텍스처 맵을 입혔을 때
텍스처 2D 단계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입체 단계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물론 적용해 보고 렌더를 해봐야 아는 문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옆면의 엣지를 하나 선택한 후에 컷, 시프트 우클릭 컷을 해주거나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Saw and Cut 툴로 아무거나 하나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잘리고요. 이 친구를 우클릭, 언폴드, 언폴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친구를 정렬하는 방법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어레인지 앤드 레이아웃 있잖아요. 여기 오리엔트 쉘을 해주면 똑바로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UV가 제멋대로 펴진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가 제멋대로 펴진 거냐 하면은 이 윗면과 아랫면의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UV에서는 면적이 지금 다르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통일을 또 시켜줘야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이 사진 툴과 체크 툴을 동시에 키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체크가 구현이 되는데 이 아랫면과 윗면의 체크의 크기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비교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억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응? 네. 자, 보시면 이 큰 밑뚜껑은 체크가 오밀조밀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작은 UV를 갖고 있는 윗뚜껑은 체크가 아래 거에 비해서 월등히 크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텍스처링 맵의 해상도입니다. 즉 UV를 더 크게 갖고 있는 아랫면은 윗면에 비해서 더 디테일한 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원기둥이 하나의 쇳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스크래치를 막 줬어요. 그럼 그 스크래치는 매우 얇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맵이 필요로 하는데 윗뚜껑은 UV 사이즈가 작아서 표현이 조금 힘들 거고 아랫면은 이 같은 맵, 같은 형태,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UV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체크, 더 많은 해상도를 픽셀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UV 사이즈는 최대한 클수록 좋은 것이고 또 같은 크기의 면적을 갖고 있다면 UV 사이즈도 당연히 같아야 현실성 있는 텍스처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UV 사이즈는 어디서 할 수 있냐? 해당 UV를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여기서 텍셀 덴시티를 해서 get을 눌러주시면 여기 숫자가 바뀝니다. 이 윗면의 UV는 49.3142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냥 우수리 떼고 50으로 맞춰준 다음에 셋 눌러주시면 아주 살짝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억지로 키워놓은 이 친구도 get을 해보면 21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50으로 해서 다시 셋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윗면과 아랫면의 UV 크기가 똑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50으로 맞춰서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UV를 핀다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건축 모델링을 하잖아요. 이렇게
면의 개수가 많은 모델링을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UV를 피는 시간과 UV를 정리하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피는 것을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수강생 분들이 어쨌거나 하나씩 미술관을 모델링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색깔도 입혀야 하기 때문에 UV를 피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 UV를 빨리 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UV를 이런 식으로 펴놨는 건데요. 자, 어떻게 피느냐? 똑같은 건데 UV가 하나도 안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친구는 UV 창을 가셔서 이렇게 UV가 하나도 펴지지 않은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클릭 UV 셀 전체를 선택하시고 오토매틱 크레이트 오토매틱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절로 펴지는데요. 다만 지금 서로 하나이지 않은 메쉬들이 이런 식으로, 이 메쉬는 하나니까 이렇게, 유리도 하나니까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래서 UV는 서로 이렇게 포개져 있거나 겹쳐지면 안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리 메쉬만 선택을 해서 다시 우클릭 UV 셀 선택하고, 이 UV의 한 칸, 이 큰 검은색으로 진한 검은색 선으로 쳐져 있는 게 보이실까요? 이걸 하나의 UDIM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서, 두 개 이상의 UDIM을 쓰면 멀티 UDIM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용어는 뭐 굳이 기억을 하시면 괜히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러 칸의 UV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트랜스폼에서 무브 툴에 숫자 1을 입력해 주면은 1UDIM, 그러니까 이 굵은 검은색 줄로 표시된 한 칸을 1UDIM이라고 단위가 되어 있는데 1UDIM씩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유리창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 친구도 잠깐 하이드해서 숨겨놓고, 유리도 잠깐 하이드. 자, 액자끼리 제가 액자도 모델링을 해놨는데요. 액자도 UV 셀 선택하고 오토매틱. 네. 그리고 얘도 좀 세 번째 칸으로 치워놓고, 이 친구도 UV 셀 선택, 오토매틱. 이미 되어 있고, 계단도 오토매틱. 벽도 오토매틱. 이 오토매틱은 사실 이렇게 직육면체의 단순한 형태들이 크기나 형태가 조금씩만 바뀐 건축물 같은 데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나중에 캐릭터 모델링을 하게 된다거나 사람, 괴물, 동물 등의 유기체 오가닉을 모델링 하게 된다면 그때는 UV를 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건축이나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딱딱한 형태의 모델링에서는 오토매틱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 한 것을 다시 다 키고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UV가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얘 누구니? 네, 이 친구의 UV만 다시 오토매틱으로 피고, 네, UV는 서로 포개져 있거나 겹쳐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유리창 UV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지금 유리창인데 이 테두리 안에 공간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죠. 그래서 또 오토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키가 있는데 컨트롤 L을 눌러주시면, 잠깐만요, 이 친구 옆으로 치우고 유리만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L을 눌러주시면 이 첫 번째 유딩 칸으로 저절로 이동되면서 그 한 칸에 최대한 담길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 이쁘게 정렬이 되는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말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첫 번째 칸으로 이동되는 거 기능 하나, 그 다음에 빈 공간 없이 이 한 칸에 담길 만한 최대의 크기로 차곡차곡 테트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해주고 이 친구들도 해주고 얘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델링한 건축물은 총 4칸의 UDIM을 쓰는 UV가 되었습니다. 여기 액자도 있고, 잠시만요. 5칸이 되겠네요. 벽도 있고, 계단도, 계단, 벽,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6칸. 6칸인데 7칸. 네,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UV를 썼는데 사실 모델링이 끝이 아니라 텍스처링까지 완벽히 해냈을 때 더 멋진 CG 아트웍이 탄생이 되는 건데, 저희는 영화나 게임, 뭐 드라마를 위한 CG가 아닌 메타버스에 넣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상도 측면에서 너무 높은 해상도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업체 측에 문의를 해봤더니 복잡한 텍스처링은 힘들고 해상도를 4 곱하기 4 픽셀로 그냥 단색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메타버스의 구축과 구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이 규격을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하늘색을 넣을 부분만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지금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에 위치해 있고 이 부분만 하늘색을 넣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다 흰색을 넣는다 치면은 포토샵이나 기타 그림판도 좋고요. 포토샵이 아마 제일 유용하겠네요. 새로 만들기에서 4필셀로 해서 원하시는 색깔을 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내보내기에서 PNG로 내보내기를 하셔서 PNG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 친구 넣을 개체를 선택하시고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해당 쉐이더가 적용돼 있고 해당 쉐이더의 컬러에 체크박스를 눌러주시고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파일을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 텍스처링 맵,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맵을 불러와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늘색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때 이 메시와 이 메시는 다른 맵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는 이제 다른 쉐이더를 해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는 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만들고, 이번엔 노란색 내보내기, 옐로우, 또 이번에는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분홍색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기, 핑크. 자, 제가 파일 이름을 단순히 색깔로만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변화를 줄 겁니다. 보시면 핑크는 핑크 뒤에 언더바 1001, 스카이 블루는 뒤에 언더바 1002, 옐로우는 뒤에 1003.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유리만 빼고 모두 하나의 쉐이더로 만들어준 다음에 램버트, 그 다음에 체크박스, 파일,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1001, 1002, 1003 아무거나 하나 가져옵니다. 일단 핑크. 자, 핑크를 가져오니까 핑크색이 전체에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1001, 즉 첫 번째 칸이 1001이고 두 번째 칸은 1002, 세 번째 칸은 1003으로 저희가 유딤 넘버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 번째 칸은 1010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1011, 1012, 1013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저는 미리 스카이블루는 1002, 핑크는 100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다. 죄송해요. 파일 네임을 통일해야 됩니다. A라고 할게요. A. 죄송합니다. A 컬러. A. 파일 이름의 앞부분은 통일되어 있지만 넘버링만 다르게 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UV 타일링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핑크를 다시 불러오고, 네, 여기서 유딤, 마리라는 게 있어요. 마리는 텍스처 툴인데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멀티 유딤 모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딤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Generate Preview 눌러주시면 네, 세 개의, 얘네가 유딤이 지금 제멋대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 친구의 UV 셀을 (1번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잠깐 하이드, 이 친구들은 2번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두 개는 세 번째 칸, 여기 보이시면 1002, 1003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1001이라고 만들어 놨던 핑크색은 이 첫 번째 칸에 적용이 된 거고요.
1002라고 만들어 놨던 하늘색은 여기 두 번째 칸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 위치해 있는 메시들을 선택해 보면 UV가 두 번째 칸 1002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003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노란색은 이 메시의 UV가 세 번째 칸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상 단순하게 심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 선택을 해서 한 유딤에 우겨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수강생분들께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UV, 저는 여기에 지금 약간의 디테일을 추가했는데 이 UV 쉘만 선택을 해서 얘만 이쪽으로 하늘색으로 보내면 바로 하늘색으로 이런 식의 디테일을 넣어서 원하시는 부위에 원하시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3D 모델링을 했고 이 3D 모델링에 색을 입히기 위해선 전개도를 펴야 된다. UV를 언폴드를 해야 된다. UV를 언폴드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Create Automatic을 해준다. Create Automatic을 해준 다음에 Ctrl L을 통해서 하나의 유딤에 차곡차곡 쌓는다. 그런 다음에 적거나 많거나는 수강생분들의 마음이지만 뭐 10칸 이내의 유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메타버스 구축에 불리하니까 조금 라이트하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색을 넣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하셔서 깔별로 유딤을 나눠 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늘색을 포인트 컬러로 쓰신다 그러면 하늘색의 부위를 가진 메시들만 한 칸에 모아주세요. 그게 첫 번째 칸이든 두 번째 칸이든 그거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한 칸에 이렇게 걔네끼리만 모아주시고 구역을 나눠서 정리를 해주세요.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재질을 넣을 UV들은 한 칸에 칸별로 나눠서 UV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색깔 색깔 PNG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툴로 가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색을 여기서 다양하게 컨트롤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맵을 익스포트를 하고 이때 맵의 맨 앞에 이름은 통일 A라고 하셔도 되지만 뭐 저는 이름이 정영빈이니까 YB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YB 워크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 뒤에 언더바와 함께 1001부터 쭉쭉쭉 1002, 1003 이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이 넘버링이 이 UDM 넘버링에 적용한다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야에서 그 넘버를 기억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칸이 1001, 두 번째 칸이 1002, 세 번째 칸이 100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이 넘버링이 적용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텍스처링 맵, 컬러 맵에 파일명에 숫자를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옐로우를 다시 다른 데로 가지고 가면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로 갖고 가보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여기까지고 다 같이 한번 어떤 건축을 모델링 해야 될지 한번 제가 레퍼런스를 조금 찾아는 봤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버텍스 5000개라는 제한된 숫자가 있고
네. 요거가 이제 제가 참고 삼아서 이걸 보고 한번 모델링 한 거거든요. 제가 모델링 한 게 버텍스의 수가 윈도우까지 디스플레이, 헤드 오브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디테일 헤드 오브 디스플레이 잠깐만요. 폴리 카운트. 네. 버텍스 수가 저는 지금 굉장히 작아요. 500개? 1470개?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디테일을 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께서는요.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1시간 안에 교육을 해야 돼서 단순하게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참고해서 모델링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일단 레퍼런스 조사부터 하거든요. 자신만의 컨셉을 먼저 정하신 후에 그 컨셉과 부합하는 레퍼런스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둘러보신 후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에 자신만의 컨셉을 추가해서 변형, 리디자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긴 하다만 5000개의 버텍스 이하라는 규격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이런 형태에서의 디벨롭이 아마 5000개 이하의 규격을 맞출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난 4주 동안 제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너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그러니까 박물관, 서울시 메타버스에 들어갈 박물관 모델링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